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칠은 23년도 7급 서울시 지방직 경장 원론의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출 해설은요, 제가 조만간 다시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요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시험 치르신 분들은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들으시고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너무 사실 중요한 거지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거든요. 자, 우선 전체적인 문제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미시경제 관련된 얘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얘기인데, 문제 분포를 보면 약간 보통은 미시랑 거시가 반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무역은 미시에 넣고 국제금융은 거시에 넣으면 약간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미시가 거시보다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미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몇 문제예요? 딱 봐도 거시 문제가 둘, 넷, 여섯, 일곱 정도. 그러니까 미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고요. 계산 문제 비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략 60% 정도? 계산 문제가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여러분들인지 아니면 적게 공부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외부성과 조세를 동시에 계산하는 문제, 우리 교재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걸 계산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 비율 관련해서 나타내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오쿤의 법칙이라든가 그리고 테일러 준칙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희생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최적 통화량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 필립스 커브 같이 이용하는 게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두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문제인데, 이게 비용함수 주고 생산함수 이용해 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 좀 이따 잠깐 볼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특성이 있잖아. 그걸 좀 활용하시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 해서 상으로 넣을까 하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공공재 계산도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수직의 합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공공재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걸 좀 물어봐서 약간 일부러 중에 배치했고요. 거시경제 균형도 Y는 CIG 해가지고 승수라든가 공식을 암기하시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국민소득 승수 이용한 다음에 앞에서 소비함수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얼마겠니? 그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쉬울 수는 있는데 기존에 물어보는 거와 다른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해서 중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하는 라스바리스랑 파세 할 때 PQ 행렬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거 있죠. 그걸 이용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연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다 보면 계산 문제에서 난이도 조정하는 걸 할 수 있죠. 화폐 유통속도 계산하는 거 비슷한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 있잖아요. MV는 PY. 그거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어렵진 않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도 다 있었던 건데 연습이 잘 안 되셨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중은 아니야. AD 곡선 우하형 요거 좀 잘못됐네.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계산하는 거, 요게 이제 사실 어렵진 않지만 이것도 역시 계산이 잘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 계산과 고용률이란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문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제가 봤을 때 한 85점 정도, 90점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만 푸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사실 실전에서는요 다른 과목들하고 같이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85점 정도 받으시면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막 공부할 때 막 ISLM 막 해서 안 나오잖아. 7급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 ISLM 모형 같은 거 아예 빠져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을 이해하는데 좀 활용하면은 좋긴 한데 약간 거기에 너무 목맬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신 골고루. 그래서 저도 약간 전체적으로 골고루 원론이 원래 이제 골고루 나옵니다. 여기서 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정보경제 더 나가서 행동경제 이런 것들도 사실 출제될 수는 있는 거죠. 자, 출제 특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인 대비책을 한번 보시면 이거요.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미시가 몇 문제 나오고 거시가 몇 문제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소비자 이론에서 몇 문제 나오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 소비자 이론 약간 예산선의 이해인데 이것도 사치제랑 우리가 열등제 관련해가지고 출제하는 거지 무차별 곡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하시되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하시면서 자꾸 덧칠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범위 어디 몇 문제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하셔야 돼. 대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사나 간평사 거기에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랑 달라. 거기는 출제되는 포인트 A급이냐 B급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간평사나 여기까지도 약간 과거의 출제 패턴을 비슷하게 그리고 쓸데없이 지엽적인 거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를 잘 해야 돼. 그리고 깊이 있게 물어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도 있고 심화 강의도 있는데 심화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중하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는 뭐 중요합니다. 예, 난이도 조정하는 게 다 킬러 문제가 계산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없는가, 풀 수 있는 것들은 실수 없이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난이도가 점차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려면 경제학을 잘 정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셨죠? 우리가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고 싶은 과목, 재미있는 과목, 뭔가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과목 이런 거에 먼저 손이 가는데 경제학은요. 이론 강의 들었잖아? 들었죠?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응용하는 거는 사실 객관식 문제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살짝 많은 수험생들이 꺼려 한다고 경제학 과목을 뒤로 밀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뭐 아무튼 잔소리 할 건 아니고 여기 구체적인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놨는데 구체적인 문제를 살짝 보고요. 자세한 해설은 다음에 할 테니까 우선은 그냥 맛보기만 한번 보시죠. 요거는 기회비용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기회비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하나 선택하면 다른 거 포기한다 그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출제 포인트가 이제 탄력성과 소비자 생산자 잉여 그런 건데 그래프 그려서 살짝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경제학의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 세터리스 페리부스라든가 모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출제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 구성의 오류 이런 것들은 유량, 저량 이런 것들은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니까 뭐 쉽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한계 소비 성향 구하세요. Y는 CIG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세를 부과했더니 GDP가 4% 감소했다. 약간 이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 이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얻게 되는 수확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Q라는 뜻이야. Q라는 뜻.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해. 왜냐면 갑은 노동력이 100단위 있고 을은 60단위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Q가 돼 있는 것을 기회비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요거 뭐 많이 그래도 복잡한 것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중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거 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익과 관련한 거. 오케이. 렌트와 관련한 얘기죠. 뭐 그냥 여기서 뭐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제 토지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생산 요소, 노동이라고 하면 임금이다라고 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공급 이렇게 있으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요 밑에 빗금친 요게 바로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잉여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이게 이제 전용 수익과 이전 수익과 관련된 얘기죠. 면적, 이게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얘기인데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독점적 경쟁의 특성입니다. 독점이라는 제품 차별화랑 경쟁이라는 특성, 진입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의 이윤이 빵이다라는 특성, 이거는 뭐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계산 문제입니다. 이 기업의 이윤인데 완전 경쟁 시장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됩니까? 총 평균 비용이 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총 비용이니까 그냥 AC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게 Q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는요,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TC를 구하시면 돼요. 이 TC 어떻게 구합니까? Q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C를 구해서 MC를 구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장의 가격이 20이잖아. 그러면 P랑 같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많이 해봤지. 시장에서의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MC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윤극대 산출량 해서 그 Q값을 저기다 집어넣어서요. 이윤 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TR에서 TC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장 가면 또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 당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거 예산성 관련돼 있습니다. X랑 Y를 동시에 둘 다 존재할 때 동시에 사치제가 되거나 동시에 열등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죠. 둘 다 소득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내수균형 찾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총수요 곡선은 뭐랑 뭐에 대한 그래프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요걸 이용하는 거죠. 이자율이 변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등등등 우리가 얘기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번 보시면 요거 화폐 실질 수요 함수가 있는데 요게 원래 교환 방정식 요렇게 있는 거죠. MV는 PY 요렇게 있다가 요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V분의 1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색깔을 바꿔야겠네. 자, 그럼 요게 화폐, 명목소득의 일정 비율만큼을 화폐로 보유하는 것이죠. 요 식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 600i, 여기 나와 있는 게 600i분의 1, 그게 바로 K, V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거 식에 맞춰서 보시고 요게 필립스 곡선하고 오콘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희생 비율을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희생 비율 살짝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여기서 뭐 설명 우선 안 드리고 여기 물가 상승률이 있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가 상승률 있고 여기 제가 만든 산발이 공식이죠. 그러면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이렇게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U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얘와 얘와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게 뭐야? 필립스 곡선. 그렇잖아. 인플레이션율과 Y와의 관계로 나타내는 게 뭐야? 이게 AS 곡선. 이렇게 되죠. Y랑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야? 이게 오콘의 법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희생 비율은 뭐냐면 이거야. 여기서 인플레를 1% 낮추기 위해서는요. 요즘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난리 났잖아.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야 되는데 얼마나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되니 그 관계 비율을 우리가 희생 비율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근데 여기 낯선 식들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좀 차근차근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험장 갔을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뒤에 풀어야 돼. 나머지 먼저 풀고 딱 봐도 복잡해 보이잖아. 먼저 이거 풀려고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풀고 남는 시간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생산 가능 인구가 2,000명이야. 고용률이 있고, 오케이? 실업률이 있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간단하죠. 여기 이렇게 표를 구해야지.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15세 미만 인구는 뺍니다. 이렇게 15세 미만 인구는 너무 크네. 좋아요. 안 할게요.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는 빼고 15세 이상 인구,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죠. 저는 N이라고 썼죠. 비경할 인구, 취업자, 실업자.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구한다? 실업률은 그러니까 요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쉬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뭔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결론과 목표, 흐름 그걸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접근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시험 문제는요. 그냥 주어진 형태 그거를요. 체계적으로 그냥 접근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용률은 요게 N이 들어갑니다. 2 플러스 U분의 여기 취업자 수니까 2 요거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15번은 수요 독점 기업인데요. 여러분 이 수요 독점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해야지 수요 독점 기업. 여기가 이제 L이고 임금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 1이래. 1이면 원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노동 W를 하면 노동의 공급 곡선이야. MFC를 찾아야 됩니다. MFC는 어떻게 돼? 기울기 2배 가팔라지는 거죠. MFC. 그럼 여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VMPL 또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선 그렇고 MRP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 독점일 때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최적 고용량을 여기서 결정을 해.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요만큼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바로 MRP와 관련한 그 내용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거 좀 생각하시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6번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구하는 거죠. 이거 정신없잖아 정보가. 사과 10개랑 A가 10개, B가 20개 막 이렇게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지.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뒤에 라스 파일 했으니까 Q0가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2x2 매트릭스로 그려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거 뭐 따라서 하시면 금방 쉽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가 간단하면은 뭐 이렇게 합니까? 그냥 주어진 정보 바로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가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고 재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연도 기간도 한 3개 연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문제를 정리해서 푸셔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비용 극소화를 추구하는 여기 장기 공급 함수에 대한 생산함수가 있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고 이거와 관련한 비용 곡선으로 바꾸는 거 이거 많이 했습니다. 총 비용 곡선 바꿔가지고 평균 비용이 체감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해도 되긴 하겠고요. 고정 비용 구하고 한계 기술 대체율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고정 비용 때문에 살짝 조금 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비용과의 관계 이건 곡선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보시면 30의 외부 비용이 네거티브한 외부성이 존재하면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과다 생산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텍스를 부과합니다. 50의 세금을 부과해. 이거 살짝 계산을 해 보셔야 돼. 그럼 이거는 생산 자체가 과소 생산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우연히 딱 맞게 되면은 사중 손실이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금 생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중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해설해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가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그럼 대략 이렇게 보시면 PMC 이렇게 되고 SMC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인데 사적인 최적이 요만큼 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피구비한 텍스를 부과하려면 최적 수준부터 요만큼을 부과해야지 정확한 사회적인 최적 수준에 맞추는 피구세 이렇게 돼요. 지금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최적인데 텍스가 가상적으로 50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돼? 예, 그래도 과다하잖아. 그러면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지. 예, 이게 S를 기준으로 봐야 돼.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이 텍스가 50인데 여기를 넘어섰어. 케이스가 넘어섰어. 더 색깔이 없나? 이걸로 할까요? 넘어섰어. 이렇게. 그럼 S보다 더 과다하게 됐으니까 이게 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제로가 없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적절한 피구세의 수준에 맞추지 않는 걸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거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돼. 어렵진 않은 건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더 어렵게 되면 이제 독점인 경우에 뭐 해가지고 더 갈 수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난이도 3까지 하긴 그런데 그래도 뭐 한 2개 정도 고르려고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에 대한 사람들의 지불 의사입니다.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편익을 다 더한 게 800보다 크냐 작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그래프로 주면 더 익숙할 텐데 낯설어서 당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출제 포인트 거듭 말씀드리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나오고 중요한 거 다 하시고요. 중요한 게 다 됐으면 약간 지역적인 것까지도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 기회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우선 시험 보신 분들은 쉬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도 늘상 만만하지 않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